어렵게 도착한 리오마자르 기차역. 기차는 터널과 터널 사이 조금 있는 평지에 사람들을 내려놓고 다시 터널로 사라져 버립니다. 낯선 땅,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내버려진 듯 잠시 멍한 정신을 떨쳐버리고 숙소를 찾으러 갑니다. 이곳은 평지가 없고 모두 경사지이며 좁은 골목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좁고 가파른 경사길을 자전거를 끌어서 숙소를 찾아갑니다. 미리 알아둔 위치에 당도하였는데 호스텔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후보지로 이동을 합니다. 미리 알아둔 위치에 당도하니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사람은 없고 호스텔로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아도 사람은 오질 않고 참으로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는데 현지인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 사람은 민박집 주인으로 자기 집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결국 본의 아니게 민박을 합니다. 사실 말이 민박이지 오래된 집을 통째로 호스텔같이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방이 2인실인데 비수기라 혼자 이용한 것은 다행입니다. 다른 호스텔에 비하면 금액은 다소 높은 편이나 이곳이 유명한 관광지라 대체로 물가가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소에 짐을 모두 풀어내고 간단한 복장으로 리오마조레 관광을 합니다. 산 비탈에 세워진 작은 마을로 도로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된 성 같은 마을에 어떻게 이런 집들을 만들어 살 수 있을까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인간 땀의 결실입니다. 칭케테레는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5개의 해변 마을을 일컫는 말입니다. 칭케는 이탈리아어로 5을 뜻하고 테레는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마을들은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를 두고 나란히 붙어 있지만 가파른 산과 해안 절벽으로 막혀서 서로 왕래가 안 되어 각각 독립된 생활 방식을 이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마을들을 연결하는 육로가 없어 오직 배로만 내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마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이 깎아지른 듯한 비탈면에 돌로 쌓아 산꼭대기까지 계단식 밭, 즉 다랭이 밭을 만들어 포도와 올리브를 재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밭이라야 폭이 2~3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석축의 길이는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석축을 쌓아 올렸을까? 수확한 포도나 올리브는 당나귀나 도르래를 이용해서 실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풍습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이 마을들을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마을들은 아직도 멀리 우회하는 도로만 연결되어 자동차로 오가기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긴 터널로 이어지는 기찻길이 뚫려 있어 5개의 마을은 이 터널로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1시간 간격으로 완행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차를 이용해서 이곳에 왔으며 많은 관광객이 기차를 이용해서 5개의 마을의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기차는 거의 터널 안을 달린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떤 역은 기차역이 터널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 지형이 험해서 터널을 만드는 것이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직선으로 뚫린 터널을 이용해서 쉽게 5개의 마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5개 마을을 관광하기 위해서는 기차가 필수이며 일일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이것을 이용하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5개의 마을을 하나하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마조레에서 다음 마을인 마나롤라 사이에 난 길이 비아델 아모레, 즉 연인들의 길 내지 연인들의 오솔길이라고 합니다. 1km쯤 되는 해안 절벽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차례로 5개의 마을을 트레킹할 기대를 갖고 찾아갔는데 산책길이 폐쇄되어 산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기차를 이용해서 5개 마을 중
제일 북쪽에 있는 몬테로소 알 마레 마을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몬테로소 알 마레 마을은 칭켄테레에서 가장 번화한 마을이고 모래밭에서 일광욕이나 해수욕을 즐기기엔 좋은 곳입니다. 방문한 당시는 3월이라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은 없었지만 여전히 햇살은 따가울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마을 뒤 산책로를 따라 숨을 몰아쉬며 올라갑니다. 정말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땀에 범벅이 되고 실수로 구르면 뼈도 못 추릴 정도의 경사입니다. 좁은 길을 올라 리오마조레 마을 쪽을 바라다 보면 굽이치는 해안선을 따라 희미하게 마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천후 지형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아왔을까? 누구는 해적을 하고 누구는 산비탈을 일구고 그리고 어부를 하며 나름 살아왔으리라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됩니다. 이곳에 와보니 남의 섬의 해안이 생각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특성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베르나차까지 이 산책로를 이용해서 계속 트레킹하려고 했으나 이곳 역시 산책로가 폐쇄되어 다시 몬테로소 기차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차를 이용해서 다음 마을인 베르나차로 이동합니다. 베르나차는 다른 마을들과는 달리 그리 높지 않은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해안과 맞닿아 있는 곳, 바다에 접근이 쉽기 때문인지 원래 이 마을은 제노바와 피사의 무역선들을 해적질하던 곳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해적이란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곳, 그리고 찾아도 도망가기 쉬우면서 초행인 사람들에게는 지형이 어려운 곳,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로마 멸망 이후 해적이 빈번했다고 하는데 지형을 보면 해적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 힘든 곳이라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베르나차에서 코니글리아로 가는 산책로는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코니글리아로 가기 위해 베르나차 마을 뒤로 돌아가면 마을과 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멀리 몬테로소 알 마리 마을이 보입니다. 산책로는 한적했습니다. 가파른 경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을 방문한다면 필히 추천할 만한 산책로입니다. 베르나차에서 산책로를 따라 접근하면 코니글리아 마을이 아련히 보입니다. 코니글리아는 마나롤라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예 천혜의 요새라 할 수 있는 높은 산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여기에 정착했던 로마인 코르넬리우스의 어머니 코르넬리아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마을의 이름이 그의 어머니 이름에서 나왔는지 역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는 아마도 이 지역의 지주였던 코르넬리우스가 이 부근에서는 처음으로 포도주를 재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 마을의 포도농부들은 그들의 시조를 기리는 셈입니다.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파묻혔던 유명한 폼페이의 유적지에서 이 모자의 이름이 적힌 포도주 병이 발견된 것을 보면 코니글리아의 포도주는 당시에 꽤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명한 이탈리아 와인인 키안티 와인 정도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칭켄테레의 레스토랑에서는 여전히 맛있는 포도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코니글리아에서 다시 마나롤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걷습니다. 이곳 역시 산책로가 파손되어 계속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할 수 없이 다시 기차역으로 이동합니다. 계단으로 이어진 기차역으로 가는 길이 참 재미있습니다. 물론 계단을 오르는 것은 힘이 들지만 이곳 지형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물증입니다. 높은 절벽 위에 앙증맞게 보이는 집들이 위태롭게 서 있는 마을입니다. 12세기경에 세워진 마을로 처음에는 외적이나 해적들의 침입을 막는다는 다분히 전략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절벽 위에 집을 짓고 성체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비록 절벽 꼭대기에 성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지만 해적이 쳐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화살을 날리고 돌도 던지고 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저 평화롭게 보이는 마을이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마을에 해적질이라니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 멀리까지 노략질을 하려 왔던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지금이야 그야 평범한 마을로 보이지만 마나룰라는 14세기경까지 인근의 대도시인 제노바와 교역을 하면서 부유했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제노바는 13세기경 지중해를 주름잡던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로 베네치아, 피사 등의 도시들과 함께 지중해의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곳으로 식민지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마나룰라는 그만큼 부귀를 누렸을 것이고 해적들이 탐내는 검은 보화들이 가득했으리라 짐작됩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 있는 14세기의 성당에 가면 당시의 영화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나룰라는 산비탈과 해안 절벽 끝에 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해안에는 자그마한 선착장이 있고 선착장 남쪽은 절벽으로 막혀 있는데 이 절벽을 따라 꼭대기까지 요새와 같은 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레스토랑이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려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촬영을 합니다. 사실 이곳은 많은 사진가들의 단골 장소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멋진 사진을 기대하며 셔터를 눌러봅니다. 리오마조레는 칭켄테레의 다른 마을들에 비해 비교적 현대적인 시기에 건설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13세기 초에 지어졌으며 마을의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맛있는 크루아상을 연상시키는 모양의 암석 위에 형형색색의 집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척박한 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았는지 기묘하기만 합니다. 골짜기 사이로 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뒤로는 올리브 밭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 이런 지형을 보면 제 고향 부산 삼복도로에 있는 집들이 생각납니다. 그 옛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삼복도로에는 많은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습니다. 숙소가 리오 마조레인 관계로 이곳 야경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낮과 밤의 모습이 사뭇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사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사진이 더 마음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마을의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아침 태양빛이 지중해 바다와 어우러져 바다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형형색색의 집들이 지중해 바다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햇살은 언제나 그 강렬함에 눈이 부십니다. 부서지는 햇빛 속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탈리아어로 5개의 땅을 뜻하는 칭켄테레. 그 땅은 바다와 산, 포도와 레몬밭, 절벽 위의 집들, 계곡의 마을,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장편 서사시요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다음은 칭켄테레를 떠나 피사를 구경하고 르네상스의 도시 피렌체 가는 여정과 도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성아재 바이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